네, 여러분, 그 2차 함수 영상을 올려줘야 되는데 너무 늦어졌어요. 큰일이네. 여러분 12시에 꼭 보라 그랬는데. 자, 일단 볼게요.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을 것 같고 2차 함수의 그래프만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2차 함수 그래프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사실 딱 두 가지기는 해. 우리가 만약에 x의 뭐 n제곱으로 사실 일반화할 수 있기는 합니다. 내가 x의 n제곱이라는 어떤 다항함수가 있을 때 항상 성립하는 비율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가 a를 잡을게. 여기는 a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거를 S1, S2라고 한번 해보자면 S1 대 S2는 항상 n 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차피 2차 함수만 할 거잖아. 2차 함수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가 만약에 x의 제곱이야. 그럼 내가 어떤 점을 잡더라도 a고 a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S1 대 S2가 몇 대 몇이 된다는 거예요? 2 대 1의 비율이 된다고. 그래서 이 넓이의 비가 2 대 1이라는 걸 알아두면 사실 생각보다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요.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이거인 거고 두 번째는 2차 함수가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길이 b가 어떻게 되는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y는 ax 제곱 최고창의 개수가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랬을 때 내가 여기를 뭐라고 잡을까요? 여기를 l이라고 잡고 싶은데 그러면 k 알파로 잡을까? 알파로 잡자. 그럼 저 l의 길이는요. 항상 최고차항 개수 곱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됩니다. 사실 별거 아니기는 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써볼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y는 3x 제곱인데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 2랑 마이너스 2죠. 내가 궁금한 건 요거잖아. 이거 L이라고 한다 그랬죠. L은 뭐라 그랬어? 지금 여긴 0일 거 아니에요? 중점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0, 0 넣어볼게. 그럼 이거 뭐 나와?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나오는 거죠. 그래서 L은 이제 여기다 절대값 씌울게요. 길이니까. 그러면 L은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지. 근데 이 12가 나온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지금 0을 대입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온 거야? 최고차항 개수 당연히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얘 곱하기 얘가 2 곱하기 2가 나왔어. 이 2랑 2가 뭐야? 얘가 중점이니까 얘 곱하기 얘라고요. 어차피 얘랑 얘랑 길이 같은 거잖아. 그냥 그게 들어간 것뿐이야. 이게 0이 아니어도 당연히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모양이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 이 길이는 최고차항 곱하기 예제곱인 거를 알아두면 아주 좋아요. 선생님 이게 꼭 x축이어야 되나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만약에 뭐 y는 3과 만나는 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럴 때에도 여기를 베타라고 잡으면 요 길이 있지. 요 l이라는 거는 최고차항 a에다가 베타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알아두면 사실 좀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거는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긴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어떤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게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x랑 gx, fx를 ax 제곱 플러스 최고차항 개수를 담당하는 애를 fx라고 잡아볼게. 왜 내가 이걸 그냥 확대해서 한 거라 좀 정신이 없네요. 새로 쓸까 그냥?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fx와 gx 한번 생각해보자. fx를 2차 함수라고 잡겠다는 거야. ax제곱 플러스 이렇게 잡고요. gx는 뭐 1차 함수니까 상관이 없어. 이때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잡을게요. 당연히 이 점의 좌표는 알파, f 알파일 거고 교점이니까 알파, g 알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베타도 마찬가지. 이거는 베타, f 베타일 거고 요거는 베타, g 베타라고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요. 이 두 함수의 교점을 나타내는 방정식 그러니까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가 있잖아. 근데 이 교점의 의미를 기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점의 의미가 뭐야? 우리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어떤 x값을 대입했을 때 f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결과값이나 g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결과값이나 알파를 넣은 그 결과값이 같게 되는 애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fx랑
gx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x를 찾는 방정식이 된 거죠. 괜찮을까요? 교점을 찾는 과정이. 그럼 이걸 왼쪽으로 넘겨주어서 우리가 fx 빼기 gx라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이 방정식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내가 굳이 설명하는 거는 이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x-알파, x-베타라고 잡으면서도 실제로 이 교점을 이용하는 기하적인 문제가 나오면 자꾸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한 거라고요? 두 함수를 연립을 해보았더니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인 건데,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는 게 같은 x를 넣었을 때 y값도 같도록 하는 x를 찾는 방정식인 거고, 그 방정식을 한쪽으로 이항해서 그냥 풀어준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알파를 넣고 알파를 넣으면 는 0이 되는 거죠. 왜? 아까 f알파랑 fg알파는 같다고 했으니까. 즉 이 식의 해가 알파인 거고 해가 베타인 건데, 지금 요거는 2차식이고 얘는 1차식이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2차식이고 그 2차식의 최고차항 계수를 담당하는 거는 fx가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 fx 빼기 gx는 뭐가 되는 거야? 최고차항은 a가 되는 거고 x-알파, x-베타라고 식이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때문인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지금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아니 어떤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 잠깐, 여기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가자. 지금요, 그래서 내가 뭐 했냐면 fx 빼기 gx는 0이라고 했지. 이 fx 빼기 gx는 0을 식으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 다시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x축에서 최고차항 a는 양수인 상황이었으니까 알파랑 베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지 않아요? 즉 연립하는 과정은 f 빼기 g를 하는 과정은 얘네들을요 x축으로 눌러내는 과정인 거야. 이게 x축으로 내려오도록 눌러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그럼 fx 이렇게 있고 gx 이렇게 있대요. 여기 알파야. 얘가 ax 제곱으로 시작해. 그럼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fx 빼기 gx는 뭐예요? 최고차항 계수 a고 무엇을 중근으로 가지는 x-알파, 알파를 중근으로 가지는 이런 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fx 빼기 gx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x축이 되도록 눌러낸 그래프라고요. 아래로 누른 거야. 누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심화 문제들에서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이렇게가 되겠죠. 이게 f고요. gx 얘를 뭐 bx 플러스 어쩌고로 할게요. hx 얘도 bx 플러스 어쩌고로 할게요. 뭐 mx라고 잡을까요? 이것도 bx 플러스 어쩌고로 할게요.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오메가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요 이거는 내가 fx 빼기 gx를 한 거랑 fx 빼기 hx를 한 거랑 fx 빼기 mx를 한 거랑 걔네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fx 빼기 gx는요 알파, 베타를 해로 가지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되는 형태라고요. 알파, 베타. 근데 fx를 내가 ax제곱이라고 잡았으면은 얘 최고차항 계수가 ax제곱인 거는 똑같죠? 괜찮지? 그 다음에 f 빼기 h는 똑같은 식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감마, 델타 이렇게 된 거지. 즉 축을 여기로 평행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지. 얘네가 평행 이동하다면 얘네를 눌러주는 과정이 결국 이 2차 방정식을 위아래로 내리는 과정이랑 똑같다는 거야.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fx 있을 때요 내가 x축에 만약에 접한다고 한번 해볼게. 여기에 y는 k가 있다고 해볼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거의 2배인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쵸?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당연히 감마 더하기 델타일 거고요. 얘는 2배의 오메가일 거라고요. 왜요? 이 그래프가 ax제곱 플러스 어쩌고
였어요. 이 그래프도 ax제곱 플러스 어쩌구 였어요. 그러면 요 두 그래프가 얘는 예를 들어서 y는 1과 만나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예를 들어 y는 2와 만나는 그래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지금은 한쪽으로 다 눌러냈으니까 이게 무조건 x축으로 맞춰져 있기는 할 건데 지금 이 축과 평행한 그래프만 평행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2차 함수의 축은 항상 동일한 거잖아. 우리가 이 둘의 합 혹은 요 오메가의 2배 모두 다 똑같은 거라고요. 이해될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약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꾸 막 횡설수설하는 것 같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fx를요. 이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아예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g는 마이너스를 만들자. 그러면 5x 플러스 7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런 그래프가 만약에 있는 거야. 그러면요. 요 두 점 있잖아. 이 두 점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 빼기 g는 fx 빼기 gx는 최고차항 2고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괜찮죠?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 fx 빼기 gx를 생각해봐. 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잖아요 지금. 그게 이거라는 거잖아. 근데 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아요? 사실 2x 제곱 마이너스 6x는 8 이렇게도 볼 수 있지. 무슨 얘기야? 2x 제곱 마이너스 6x라는 그래프와 y는 8과의 교점도 알파랑 베타라고요. 이해돼? 이 그래프 빼기 이 그래프로 본 거야. 오케이? 혹은 이걸 어떻게 봐줄 수도 있어요? 2x 제곱은 6x 플러스 8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않아? 2x 제곱은 6x 더하기 8과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들은요. 이 2차 함수가 가지는 대칭성을 이용만 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필요한 대로 식을 좀 변형해서 써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조금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거를 좀 풀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필기할 게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영상을 좀 올려놓는 게 낫겠죠? 일단 올려볼게요. 네. 자, 영상을 올리고 왔어요. 일단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이제 근계수 이용하면 물론 금방 풀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배운 거를 연습을 좀 해보자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래. 그럼 생각해볼까? 이렇게 있을 때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니까 얘가 2겠죠. 그럼 우리 아까 뭐라 그랬지?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L은 최고차항 계수 2 곱하기 요거의 제곱이라 그랬죠. 2제곱. 그래서 8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축은 1인 게 바로 나오잖아. 이게 지금 1, 마이너스 8을 지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이제 문제가 간단한 거라 이게 막 뭐 생각하기가 좀 더 어려워요 할 수도 있기는 해 얘들아. 근데 그냥 연습 한번 해보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크게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넘어가 볼게. 얘들아 이런 것도 참고로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기는 해요. 우리가 이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무슨 얘기야? 원래 fx의 두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인 상황인 거죠. 그 상태에서 얘의 합을 구해보래. 근데 우리가요 이거는 하나 알아야 돼. fx는 0을 만드는 해가 알파랑 베타라고 내가 정해놓은 거잖아. fx는 2차 함수였거든요. 그러면 해는 최대 2개인 거야. 최대 2개. 그럼 내가 이미 알파랑 베타를 해라고 잡아놨으면 알파, 베타 이외에 또 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 얘기는 여기다가 넣어서 0이 될 수 있는 애는 알파랑 베타가 유일해. 즉 여기다가 넣어서 0이 될 수 있는 애는 알파랑 베타가 유일해. 나는 여기가 알파가 되게 만들거나 즉 3x-1이 알파가 되게 만들거나 혹은 3x-1이
베타가 되게 만들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야 0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x가 뭐인 거야? 알파 더하기 1, 3분의 혹은 베타 더하기 1, 3분의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지 얘들아? 예를 들어서 fx는 0의 해가 뭐 2랑 5래요. 근데 f3x-1은 0의 해가 얼마니? 그럼 뭐야? 이미 이 fx의 가로에다가 넣어서 0이 될 수 있는 애는 2랑 5밖에 없다고요. 그럼 나 뭐 해야 돼? 얘가 2이거나 얘가 5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된다고요. 그럼 x는 뭐겠어? 1이거나 2이거나 이렇게 해를 찾을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거야. 이거를 자꾸 대입해가지고 식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조금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거 아까 필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접선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여기는 좀 없네요. 이런 것도 좀 볼까요? 자, 어떤 이차함수가 있대요. 이차함수가 있는데 얘랑 항상 접한대. 얘들아 이거는 별표 좀 하나 해놓을게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것도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그냥 항상 접한다 하니까 K값에 관계없으니까 항등식으로 풀어주면 되기는 해요. D는 0으로 푸시면 되고요. 근데 어떻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 그래프가 바뀌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A랑 B를 세팅해주면 정해진 하나의 그래프가 될 거거든요. 이차 함수 모양이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항상 접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K,4K인 것 같아요. 그죠? 자, K,4K라는 거는 꼭지점이 항상 어디 위에 있다는 거야? 아이고. 꼭지점이 Y는 4X 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여기에 지금 K,4K가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가 이 꼭지점까지 같이 생각해 주세요. 꼭지점을 같이 묶을까? 그러면 얘가 이 꼭지점이 y는 4x 위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 미끄러워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조금 감이 오나요? 어떤 직선이어야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도 K값에 관계없이 K가 예를 들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상관없이 항상 접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얘도 기울기가 4여야겠죠. 그래서 조금 내려서 뭐 그릴게요. 요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저 녹색이랑 접하는 거 보이죠? 이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A는 그냥 4죠. 그래서 요거를 좀 요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마다 얘기를 좀 해주기는 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수업 때는 여기까지 풀 시간이 좀 없으니까 내가 영상을 또 다 올려주는 거기는 한데 이 그래프도요. 봐봐. 서로 다른 교점이 있는데요. A랑 B. 선분 1,1이 AB 위에 있도록 한대. 그러면 선분이니까 얘가 한쪽으로 눌렀을 때, 즉 얘를 F랑 G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x 빼기 gx는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가 A점 X좌표, B점 X좌표일 건데 모이기를 바란데 얘가 1이었으면 좋겠대. 1이 요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대. 여러분 우리 2차 함수에서요. 두 근 사이에 1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어떻게 풀면 돼요? 1 넣은 게 음수입니다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죠? 다른 거 많이 안 해도 돼. 1 넣은 게 음수입니다 하면 그게 답이야. 한번 해볼까요? fx 빼기 gx로 이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로 묶어내면 a-1의 x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4는 0 이거죠. 얘가 뭐야?
A점의 x좌표와 B점의 x좌표를 해로 가진 2차 방정식이야. 근데 나 모이기를 원하는 거야. 이 사이에 1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모이기만 하면 돼. 1는 음수이기만 하면 돼요. 괜찮을까? 근데 물론 선분 A, B 위에 있도록이라고 했으니까 A점하고 B점 포함이네. 그러면 1이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나 봐요. 그럼 우리가요.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거 한번 써볼까요? 5 플러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2a 마이너스 2인가요? 맞겠죠? 아무튼 여러분 계산하시고 3 플러스 2a인가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대요. 이것만 만족하면 그냥 답이래요. 이해됐죠? 자꾸 그래프로 생각해봐 달라고요. 되겠지요? 다른 거는 조금 넘어가 보고요. 네, 기본 문제들은 여러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이런 식으로 내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스텝 2 문제들을 다 영상으로 올려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텝 3 위주로 우리가 꼭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텝 3는 안 풀어주면 여러분이 혼자 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수업 때 스텝 3를 해야 되니까 스텝 2는 질문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페이지에 뭐 이런 문제들도 좀 자세히 상세히 왜 저렇게 푸는지 설명 듣고 싶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나한테 보내달란 얘기야. 알겠죠? 그럼 내가 계속해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줄게요. 이제 오늘은 처음이니까 좀 대표 문제, 꼭 필요한 문제들 위주로만 일단은 봐볼게요.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일단 뭐 여러분 항상 이렇게 문자 많은 거 어려워하니까 얘만 일단 한번 볼까요? 얘도 보고 저 오른쪽 것도 여러분 이제 혼자 잘 안 풀 문제처럼 생겼으니까 저것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내가 첫 번째로 올려놓은 영상을 거의 다 볼 때가 돼간단 말이지. 근데 그럼 다음 영상이 없으면 또 안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서 계속 올릴게. 일단 급하게 올려놓고 왔어요. 자 그럼 이제 또 한 10분의 시간을 벌었거든요 얘들아. 네, 또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어떤 이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 함수를 그대로 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걸로 쓸 거래.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으면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였지? y축 대칭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일단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 꼭지점 좌표 먼저 파악해주는 게 필요하죠. x-2의 완전 제곱에다가 얘 지금 마이너스 4 된 거니까 플러스 8 이렇게 써줘야 저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릴 수 있어? 2,8이 꼭지점이고 0,4가 y 절편이니까 하나 찍어주고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x가 0보다 클 때에는 그대로 가져다가 쓸 거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요. 0보다 작을 때는요. y축 대칭을 할 거래요. y축 대칭하면 지금 내가 뭘 쓰겠다는 거야? 이 오른쪽 그래프를 왼쪽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 내가 x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얘들아. x가 음수일 때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을 한번 넣는다고 생각해 봐. 그럼 나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이제 넣을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넣으면 결국 무슨 결과가 나와? F3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즉, 이 왼쪽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는요. 3을 넣었을 때의 그 결과값 있잖아. 그걸 똑같이 따라하겠다 이 뜻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다고요. 음수일 때는 여기를 썼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갖다 버리래. 그 버리고요. 나 음수일 때는요. 오른쪽에 있던 모양 그대로 따라서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원래 정석대로 y축 대칭입니다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된 거야. 누가? gx가. y는 t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고 할 거래요. y는 t, 누굴 말하는 거야? x축과 평행한 이렇게 생긴 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뭐였지? 이거 한번 찍어보자면 여기가 2,8이었거든요. 그럼 이 왼쪽에 생긴 꼭지점, 두 번째 꼭지점은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내가 만약에 y는 t야. 그러면 y는 10이다 라고 하면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 0개죠. 얘는 없어. 그 다음에 y는 8이다 라고 하면 얘는 2개.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 ht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의 값을 구해보래요. 그럼 일단 8 하나 구했네. 그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는 계속 몇 개에서 만나요? 4개에서 만나다가 요 점의 좌표 0,4였거든요. 딱 얘가 y는 4가 되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 3점에서 만나요. 그럼 다시 한번 y는 3, 2, 1 요렇게 될 때는 뭐에서 만난다? 2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y는 1, 2, 3, 8 요렇게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요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문제가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범위가 나눠진 그래프가 있는데 꼭지점의 좌표랑 그래프 개형만 잘 잡아주면 돼요. 이것도 일단 잡고 시작해볼게.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4 됐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프를 잘 한번 그려줘 볼게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고요. 절편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만 쓰라 그랬어. 그럼 1 한번 넣어볼게. 1 넣으면 4 나오네요. 1,4를 지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2 맞나?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4 지나나 봐요. 맞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지나요.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가져다 쓰래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1 넣으면 4 지나네요. 아까 1,4 요 점이었어요.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4 지나네요. 요 점이었어요. 그럼 원래는 2x 플러스 2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 거잖아. 그걸 어디만 쓰겠다는 거야? 이쪽과 이쪽. 즉 요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림이 좀 너무 별로죠? 비슷한가요? 자, 아무튼 fx라는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자, 한번 해볼게요. 뭘 하라 그랬냐면 y는 k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애였어요. 그죠?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는 이라 그랬어. 그러면 쭉 계속 한 점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요 점의 좌표가요. 아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어. 그럼 우리가 y는 k인 거니까 이 k는 y값을 말하는 거예요. 요 점의 y값 마이너스 4였어요. 마이너스 4보다 클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요. 괜찮죠? 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사이 값들 여러 점에서 만나죠? 언제까지? 아까 이 꼭지점의 좌표 뭐였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였어요.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5가 될 때까지 요 사이에서는 여러 점에서 만나요. 그러다가 여기로 내려오면 다시 어떻게 돼? 한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4보다 클 때가 맞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꼭 직접 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닌데 여러분 자꾸 귀찮아하는 문제들이라서 내가 다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기울기를 잘 봐야 돼. 자, 내가 조금 이렇게 넓적하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게 그랬죠. 왜 그러냐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였어? 2였거든. 얘는 기울기가 1이거든. 그래서 눕혀서 그려줘야 실수를 안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그래프가요. 지금 여기 A값 있죠? A값. A값에 따라서 기울기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라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럼 언제부터겠어요? 자, 계속 올라가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다가 딱 접하는 순간이 있겠죠? 접할 때보다 커지면 이제 어떻게 돼? 세 점에서 만나죠. 그러다 언제까지? 딱 요 점 지나기 직전까지.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요 점 지날 때를 생각해보면 요 점 맞는지 확인해보자. 아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거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1은 맞네. 그럼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돼? 이 이차함수랑 기울기가 1인 애랑 접할 때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게 얘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래요. 그럼 얘는 또 뭐겠어?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애네요. 네. 다시. 그래서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저건 지울게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래.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제 그래프가 조금 좀 그렇기는 하지만요. 여기쯤 어디 있겠죠?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내려오면서부터는 얘들아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예요. 없다가 내가 저기 조금 확대해서 봐볼게. 확대해서 보고 그림도 잘 그려볼게. 이게 조금 꼭지점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요렇게 둥글게 요렇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자, 근데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지. 언제겠어? 딱 저 점 지날 때. 저 점이라는 게 어딜 말하는 거야? 요거. 꺾어지던 점 있죠? 그럼 얘 몇 컴마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던 것 같아요. 이 점 지날 때 한 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얘가 아래로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에서 접할 때. 여기 이렇게 통 보여요? 통 여기? 이거랑 접할 때. 그럼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접할 때에도 점이 몇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두 점에서 접할 거란 얘기야. 알겠죠? 여러분 표정이 안 보이니까 내가 혹시 모를까봐 자꾸 막 뭘 많이 하게 되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다 아는 건데 내가 말을 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일단 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올릴게. 이걸 실시간으로 몇 명이나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 지금 나만 마음이 급한 건 아니겠지, 얘들아? 지금 이거를 근데 이따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최대한 여러분 안 끊기게 올리고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이거 뭐라 그래 동영상 합쳐서 하나로 보기 편하게 올려놓긴 할 거예요. 일단 잠깐 끊을게. 여러분 충격적인 거 얘기해줄까?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왜냐면 나중에는 내가 영상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로 올려놓을 거니까 지금 내가 12시에 올려준다 그랬는데 이걸 늦게 찍기 시작해서 너네가 기다릴까봐 막 끊고 빨리 올려놓고 끊고 빨리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막 제목에다가도 막 간절하게 가지 말라고 다음 게 바로 올라온다고 막 이렇게 막 쓰고 있어. 그래서 세 번째 게 방금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네 번째 걸 찍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영상부터 세 번째 거까지 조회수가 0이야. 내가 너네한테 계속 12시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나는 너네가 12시에 다 보러 올 줄 알고 너네 기다리면 안 되니까 막 마음이 엄청 급했단 말이지. 그래서 막 계속 막 조급한 마음으로 찍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오셨네요. 조회수가 0입니다. 네.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문제 좀 풀어줄게요, 여러분. 네, 씁쓸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는 사람들은 네, 듣고라도 오면 낫지. 좋아. 자, 볼게요. 자, 이참수 있어요.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f1보다 작거나 같대. 쉽죠? 위로 볼록이라는 거고요. f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걸 테니까 마이너스 1,7을 꼭지점으로 지나는 함수일 거다. 되겠죠? 그럼 좀 크게 그릴게. 여기가 마이너스 1,7.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얘를 한번 생각해보자면 지금 t에서 t 플러스 2까지라 그랬어. 얘들아 이건 혹시 잘 안되면 수업 때 한번 더 해줄 거예요. 자, t에서 t 플러스 2까지의 최소값을 gt라고 할 거래. 지금요 얘는 fx인데 gt라는 함수가 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g2를 한번 생각해보자면 g2는 t자리에 2가 들어간 거죠.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 상황이야. 그러면 2부터 4까지 중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g2라고 할 거래. 그러면 g2는 뭐가 되겠어? 지금 여기가 x가 2였을 때니까 2,f2고요. 여기는 4,f4란 말이야. 괜찮아? 그러면 g2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t자리에 2가 들어간 거고요. 2에서 4까지 중에서 얘의 최소값을 말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 최소값을 말하는 거니까 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g2는 f4가 되겠지. 이해되죠? 그럼 봐봐 얘들아. g3도 어떻겠어?
3도 3부터 5까지니까 F5가 될 거야. G4는 4부터 6까지니까 F6이 될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T라는 값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때는 이런 모양이라는 게 뭐겠어? T가 어디 있을 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물론 이제 왼쪽도 따질 건데 일단은 좀 더 쉽게. 자,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 T부터 T 플러스 2까지가 무조건 이런 모양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모양이겠죠? 최소값 어디서 나와? 오른쪽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이때는 GT라고 하는 게 즉 T에서 T 플러스 2까지의 최소값은 뭐랑 똑같다고요? F T 플러스 2랑 똑같다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돼야 돼요. 안 되면 여러 번 보세요. 자, 근데 이게 꼭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이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여길 기준으로요. 요렇게 양쪽이 똑같을 때를 생각해봐. 어차피 내가 만약에 T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일 거 아니야. 요때는 어때요? 이거 똑같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F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 그래서 T가 얼마일 때부터 가능하다? 마이너스 2일 때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해요. 자, 봐봐 얘들아. T가 그러면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 얘기할 건데 지금까지 혹시 좀 헷갈렸던 사람은 다시 지금부터 한 번 더 보면 돼. 반대쪽으로 똑같은 설명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 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7이고요. 지금 내가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볼 거야. 예를 들어서 T가 마이너스 5일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가 마이너스 5라는 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가는 거죠. 나는 G 마이너스 5를 따지고 싶어. G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은 T에 마이너스 5 넣으니까요.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요렇게 생겼을 때 이 중에 최소값이 얼마냐는 거야. 근데 이건 한번 봐봐. 마이너스 5, F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3이야. 얘들아 어디서 최소값이 나와? 여기서 나오죠. 뭐가 다르냐면요. 아까는 T랑 T 플러스 2면 오른쪽 값에서 최소값이 나왔어. 지금은 T랑 T 플러스 2면 왼쪽 값에서 최소값이 나온다고요. 그게 차이야. 알겠죠? 언제까지? T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왼쪽. T가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도 왼쪽. 언제까지겠어? 딱 같은 값일 때까지. 이해되죠? 마이너스 2일 때, 0일 때. 오케이? 그럼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상황에서는요. GT가 왼쪽, 오른쪽 중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왼쪽 값이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식으로 써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가져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게요. 자,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T가 이렇게 왼쪽에 있을 때는요. FT가 그냥 GT라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T가 요거야. T가 요거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최소값이 우리의 함수값이야. 근데 T가 여기 있을 때는 그냥 나 자신이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그냥 나 자신이 함수값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언제까지라 그랬어? 마이너스 2일 때까지라 그랬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다가 딱 T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은 F T 플러스 2래요. 즉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있던 애 있죠? 얘가 싹 갖다 붙어.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GT의 그래프야.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최대값이 4다라 그랬지.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요 점이 최대값이잖아요. 이게 얼마를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 2,4를 지난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되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알고 있던 친구들은 뭐 너무 쉬운데 여러 번 얘기한다 느낄 수도 있지만요. 이걸 처음 보거나 좀 아직 체화가 안 된 친구들은 이게 아직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만 가지고는 아직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또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까지만이라도 이해를 좀 해가지고 와보세요 여러분. 알겠죠?
또 할 거예요, 저거는. 자, 437번. 얘도 중요해서 요거까지는 좀 할 건데요. 얘도 한번 좀 보자면, 자, 얘들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거 뭐예요? x 앞에 붙어있는 둘의 부호가 달라요. 여러분, 요거 한번 정리할까요? 여러분, 헷갈리는 거 이거 있죠? f(e-x랑 f(e 플러스 x랑 같을 때랑 f x 플러스 2랑 f x-2랑 같습니다. 이 조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많이 헷갈려요. 자, x 앞에 붙어있는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이거는 대칭성을 의미합니다. x 앞에 붙어있는 부호가 같아요. 그럼 이거는 주기성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때 대칭은 뭘 기준으로 대칭일까요? 이거 두 개 더해서 반 나눈 걸로 대칭이에요. 두 개 더하면 4잖아. 그러면 x는 2 대칭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f(5-x가 f(1 플러스 x래. 그럼 봐봐. x 앞에 붙어있는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이거는 대칭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둘을 더하면 6이에요. 절반으로 나누면 x는 3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거야. 2차 함수라고 주어지면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라는 거겠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성. 부호가 같아요. 그지? 이럴 때는 얼마를 기준으로 주기를 가진다고 보면 되냐면 얘 빼기 얘 해주면 돼요. 그냥 둘이 빼면 돼요. 둘이 빼면 얼마야? 4죠? 4주기란 얘기예요. 물론 얘들아 4보다 주기가 작을 수도 있어요. 주기가 1이어도 4만큼 이동하면 같아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이해된 사람들은 아 맞아 그거 헷갈리면 안 됐었지 하고 한번 챙기시고요.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얘 빼기 얘가 주기다 라고 해도 사실 큰 문제 안 생겨요. 고1 때까지는 큰 문제 안 생기니까 그렇게만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알겠지? 자, 아무튼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이 둘은 부호가 어때? 부호가 반대네요. 그럼 대칭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둘을 더해서 반 나누면 x는 2를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오케이. 축이 2라는 거네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좀 지우고 할게요. 축이 2다. 까지만 알아. 축이 x는 2입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랑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둘 중에 하나네. 왜?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요.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죠. 여기라면 이게 2, 어쩌고가 될 거고 여기가 2, 어쩌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1에서 4까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줬어요.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는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다 하나만 할게요. 두 번째 케이스 한번 해볼까? 우리 자, 두 번째 케이스만 따져볼게요. 이게 다 지워버리고 그러면 얘는 지금 1부터 4까지라고 했어요. 1부터 4까지 1이 가까우니까 당연히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고 여기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럼 무슨 얘기야? 최대값 5래. 2,5 최대값 가지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3이래. 4, 마이너스 3 가진다는 얘기. 그럼 식 어떻게 세워주면 돼? 축이 2니까 a에 x-2의 제곱 플러스 q 잡아서 여기다가 요거 한번 대입해주면 되고요. a가 음수 나오는지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 아, 그래서 이거랑 만나는 두 점의 좌표 뭐 이거 하래요. 괜찮죠, 여러분? 네, 대칭성 얘기하느라고 요거는 잠깐 좀 보고 넘어갔어요. 활용 문제들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서 여러분 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요거 좌표 잡는 거는 아마 여기는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고 내가 아마 수요일 저녁까지 질문 받는다고 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조금 스텝 2 문제들, 스텝 1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거기서 질문 있는 것들을 받아서 다시 올려줄게. 내가 원래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줄까 했는데 조회수가 0이니까요. 예, 안 하려고요.